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석입니다. 2019년 2월 1일 금요일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내외 곳곳에서 예스 애플리케이션과 인터넷으로 듣고 계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이제 민족 대명절 설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수도권 투데이에서는 이번 주 내내 특집 방송을 보내드렸는데요. 오늘 수도권 투데이 설 특집 밥상머리 뉴스 완전 정복 마지막 순서로 가족관계와 심리 상담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개그우먼 김경아 씨, 조승희 씨, 그리고 누다심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1부 잠시 뒤에 출발합니다. 수도권과 관련된 소식은 모두 여기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설 특집 밥상머리 뉴스 완전 정복 마지막 순서 5탄입니다. 가족관계와 심리상담을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자, 특별한 분들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개그우먼 김경아 씨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미녀 개그우먼 김경아입니다. 아유. 저도 모르게. 아니요, 맞아요, 미녀.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개그우먼 조승희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BS 개그우먼 조승희입니다. 네, 아직 미혼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굳이. 네. 자, 그리고 누다심 칼럼니스트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 누다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청취자분들께 하셨지만은 그래도 혹시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네. 제가 한 번씩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나눠보죠. 우리 누다심 칼럼니스트님은 지난해 저희 YTN 라디오 당신의 전성기 오늘에서 마음다방 네. 코너에서 네. 또 활약을 해주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방금 예명이시죠, 누다심? 네, 필명입니다. 네네. 이거 어떤 뜻인지 한 번 더 알려주세요. 네, 누구나 다가갈 수 있는 심리학을 꿈꾸는 사람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멋있다. 네. 성과 이름이 따로 있습니까, 필명에? 그런 건 없나요?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래요? 근데 많은 분들이 어디 누시냐고 이렇게 정말 묻는 분들이 계세요. 어디 노씨라고 얘기해 주세요. 그럼 누구나 누시라 그러거든요. 앉으신다, 앉으셔. 야, 네. 세상에. 자, 그다음에 우리 특별한 두 분 또 김경아 씨부터 네. 선배시죠? 두 분 중에서. 아유, 네, 한참 선배죠. 먼저 얘기를 해주실까요? 오늘 가족관계 얘기를 하니까 네. 벌써 결혼하신 지가 꽤 됐죠. 네, 어느새 세상에. 10년 차 아닌가요? 10년, 그런가요? 네. 네, 조사를 해보니까 2010년에 이게 결혼을 하면 어느 순간, 네, 애들 나이는 바로바로 나오는데, 네. 제가 결혼 몇 년 차라는 거는 이렇게 세게 돼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한 9년, 10년 됐을까봐요. 네. 아이도 네. 자녀분도 키우고 계신데 큰애는 이제 9살 됐고요. 아이고. 작은 애는 5살 됐네요, 어느새. 다 키우셨죠, 뭐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제 밤잠 자고 이런 건 다 키웠는데, 네. 앞으로 이제 교육시키고 이런 건 이제 시작이니까. 예. 아유, 앞으로 한 10년 동안 또 고생 많으시겠어요. 네, 등골이 이제 휘어지는 거죠. 그렇겠군요. 네. 자, 우리 미혼을 강조해 주신 네. 조승희 씨는 예. 네, 녹음 전에 잠깐 우리 여기 아나운서님께 결혼하셨냐고 살짝 예. 여쭤봤더니, 아직 안 하셨다고 하면서 고개를 좀 떨구시더라고요. 네. 굳이, 네. 방금 지금 김경아 씨랑 이야기할 예. 때는 아이 컨택을 엄청 잘 하시는데, 저를 이렇게 잘. 아유, 아닙니다. 대본을 왜 이렇게 보시는 거지? 아유. 네. 처녀라. 아가씨를 아침에 이렇게 예. 일찍 나오는 게 어려워서 눈이 좀 부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요. 거예요. 오늘 또 생방송으로 이렇게 일찍부터 자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유, 아닙니다. 제가 고개를 떨구다니요. 절레절레 흔드시네. 예. 올해 설 연휴에는 그럼 먼저 조승희 씨부터 계획 어떻게 있으세요? 어디 네, 가세요? 저는 작년 정도부터는 네. 이제 집을 좀 원래 원룸에 살다가 네. 좀 이게 옮겼는데요. 예. 가족들이 이제 역 귀성을 아. 해주고 계세요. 이렇게 명절에 이제 다른 스케줄들도 있고 네.
이제 또 이게 한가할 때 서울에 와서 가족들하고 또 여행하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기회를 생각하고 가족들이 다 저희 집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고향은 어디신데요? 고향은 전라북도 고창이라고요. 네, 복분자와 수박, 선운사의 고장입니다. 네. 예. 네. 언제 오세요? 가족분들? 오늘 오세요. 아, 네, 오늘 진짜요? 온 가족이 와가지고요. 네. 지금 집 다 대청소하고 지금 네. 기쁩니다. 그렇군요. 네, 안색이 안 좋고. 김경화 씨는 네. 뭐 이제 가족분들 만나러 뭐 시댁도 가고 친정도 가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지금 불행인지 다행인지 시댁이랑 같이 살아요. 네. 그래서 어디 행복하시겠어요. 갈 이유가 없고요. 예. 네. 그냥 원래처럼, 어제처럼, 내일처럼 지내면 되고요. 예. 이제 친정 가는 스케줄을 이제 조정하는 것만 남아있죠. 그렇군요. 네. 멀리 가세요? 친정이요? 예. 친정 경기도예요. 가까워서 네. 다행이네요. 네. 그나마 좀 다행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칼럼니스트님은 설 연휴 계획 어떻게 되세요? 저희는 이 설 연휴 때 이번에 처가댁 식구들이랑 같이 좀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는 저희 이제 부모님 댁에 가서 지내고 이제 다음 주 여행을 좀 출발합니다. 그렇군요. 멋진 남편이다. 수당 어디로 가세요? 좋다. 저희 필리핀으로 갑니다. 비행기 탄다. 지금 이렇게 추운데 다 따뜻한데요. 네. 누서방 너무 바람 좋다. 부럽습니다. 누서방 너무 좋다. 그 심리학 칼럼니스트로서 네. 저희 셋을 쭉 관찰하셨을 때 지금 심리적으로 제일 좀 불안해 보이는 사람 누굽니까? 아나운서님 같은 저 같아요? 네. 왜 이게 티 안 내려고 그러는데 자꾸 불안한가 봅니다. 네. 자, 이제 설 얘기를 쫓기는 본격적으로 기분이죠? 좀 쫓기는 마음으로 설 연휴 얘기를 좀 시작을 해봐야겠어요. 네. 뭐 모이는 것 얘기하면은 상상만으로도 기분이 좋아지죠. 가족들 만나서 오랜만에 뭐 이야기꽃도 피우고 맛있는 거 먹고 하는데 스트레스가 더 크다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맞아요. 먼저 글쎄요, 우리 김경화 씨는 네. 같이 시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명절 앞두고서 부담 그러면 좀 덜 하시겠어요? 저는 그냥 저희 집은 이제 또 차례도 안 지내니까 그냥 네. 맛있는 음식 차려 먹으면 되거든요. 근데 성묘만 가면 되는데 이 명절이라는 이름에서 주는 어떤 압박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금전적인 또 부담도 있고 저희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결혼한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미 시작됐어요. 아. 그 명절 증후군이. 그래서 담이 왔다는 친구가 벌써 나타나서 네. 침 맞으러 갔다는 얘기도 있고 그래서 이 주부들 사이에서 명절은 그야말로 뭔가 이제 예. 정말 민족의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핵폭탄이 몰려오고 있다는 그런 부담감이 그러고 싶지 않은데도 있는 것 같아요. 세월이 변해도 그런 부담감은 여전하네요. 네. 그러면은 딸, 아내, 아이 엄마, 며느리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어렵나요? 저는 엄마가 어렵죠. 엄마가 제일 예. 어려워요. 다행이네요, 며느리라고 안 해서. 듣고 계시니까요. 그 남편 권재관 씨가 많이 도와주세요. 네. 생방 중에 노코멘트해도 될런지 모르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10년 차 결혼 생활했으면 진짜로 뭐 흔히 말하는 뭐 전우회로 똘똘 뭉쳐가지고 함께 뭐 힘든 세상을 헤쳐나가는 거 아닌가요? 네. 우리 전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자고 있고요. 어머. 네. 뭐 자기 엄마 아빠랑 사니까 네. 세상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군요. 거실에서 자고 있어요. 네. 이런 얘기를 괜히. 아유, 행복해 보여요. 네, 저도 정말 빨리 행복해요. 결혼하고 싶네요. 예. 우리 조승희 씨는 어떻게 집안 어르신들이 뭐 부담은 안 주세요? 그래도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부담은 안 주시는 편이긴 한데 네. 외할머니가 우선 걱정이 할머니들은 네. 사실은 네, 맞아. 걱정이 좀 많으시고 예. 엄마 같은 경우에는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 가리시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막 연예인으로 이상형들을 말하잖아요. 근데 예. 제가 한 5년 전쯤에 김국진 선배가 그렇게 멋있는 거예요. 갑자기 너무 다정다감하시죠. 밝고 그러잖아요. 예. 귀여우시고 그랬더니 엄마가 갑자기 등짝을 치면서 이것은 비하는 아닙니다만 어디 한번 갔다 온 남자를 만나려고 하냐고 저한테 그런 거 갑자기 해서 또 그 이상형이라고. 그죠. 아주 틀린 말은 또 아유. 아니니까. 근데 또 그 다음에는 제가 그 진지하게, 김종민 예. 씨, 김종민 씨 예. 순박한. 너무 그 스타일 밝고 좋아하는 멋있잖아요. 인기 그래서 많죠. 나 김종민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했더니 갑자기 그때도 등짝을 탁 치면서 어디 바보 같은 놈하고 갑자기 이미지가 그런 그렇죠. 건데 근데 진지하게 이제 받아들이셨구나. 그런 식으로 어떤 남자들을 예. 말하면 그 남자는 키가 작다, 얼굴이 못생겼다부터 뭐 엄청 가리시더라고. 그러더니 아하. 한 3년 전부터 제가 한 30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갑자기 엄마가 아무 수식어도 없이 바지만 입은 사람 데려와라고. 아니 이렇게 예. 야누스 얼굴 바꾸듯이 꺾이셨어요 지금. 예. 누구라도 좀 데려와봐. 누구라도 데려와라. 한 번도 안 데려오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카멜로니스트님,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모님들 사실
부담을 안 주다가도 자녀분들이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좀 슬슬 압박감을 느끼시고 또 단체 채팅방에서 친구들이 손자, 손녀 사진, 동영상 자랑하면 맞아. 부러워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슬슬 이게 자녀들한테도 푸시를 하시는데 그런 부모님들이 좀 마음의 평안을 가질 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네. 없습니다. 네,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결과적으로는 워낙 이제 뭐 주변에서 뭐 손주 사진, 동영상 막 이런 거 이제 보내는데 당연히 그럼 부럽잖아요. 근데 사실 부러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본인도 손주 사진, 동영상 갖고 싶은데 이제 그게 없으니까 그래서 자녀가 좀 불편해할 수도 있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그 아쉬움에 계속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시게 되는 거죠. 아하. 그래서 마치 뭐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때에는 뭐 자녀가 공부 못하고 공부머리 없는 거 알아도 그래서 공부 얘기를 계속 하는 것처럼 사실 이거는 일종의 애정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또 관계에서 야, 나도 좀 이렇게 좀 자랑거리 좀 할 수 있게 좀 해줘라 라는 그런 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뭐 공부 잘하니 뭐 시간 지나면 취업하고 있니? 그렇죠. 뭐 나중에 또 직장 생활하면 연봉 얼마 받니? 결혼 언제 하니? 신혼부부한테 애 언제 가지니? 이게 다 그런 관심에 그렇죠. 의해서 그러니까 이제 또 이게 공부 못하는 친구들의 입장에서는 내가 공부 잘하냐 이러면 되게 싫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친구가 어느 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뭐 우연하게 반에서 1등이라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하. 그럼 은근히 물어봐 주길 바래요. 예.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취직을 했어요. 취직하기 전에는 너 취직 언제 하냐 그러면 스트레스 받는데 네. 취직은 했는데 안 물어봐줘. 취직했는데. 그럼 서운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른들 입장에서는 그게 상대방한테 부담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관심의 표현이라는 의미로 좀 상투적인 말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아침에 뭐 보면은 뭐 아침 식사하셨어요, 주무셨어요라고 하는 거는 네. 진짜 밥 먹었는지 잘 잤는지가 궁금하지 않잖아요. 안 부죠. 그쵸,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그렇게 좀 받아들이시면은 듣는 사람 입장도 조금 덜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사실 그 질문을 받는 그 관심을 받는 당사자는 부담돼요. 그렇죠. 아무리 그렇게 네. 선의에 의해서 어르신들이 네네. 관심 가져주고 하지만은 그럴 때 조승희 씨는 좀 피해 나가는 방법 노하우 없습니까? 그러면은 예.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약한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감추고 요즘에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막 이렇게 자랑을 좀 해요. 네. 오히려 이런 장점에 대해서 좀 표현을 하면은 관심을 다른 걸로 돌리는군요. 그렇죠. 아. 그러면 또 칭찬을 또 해주시다고 처음에는 잔소리로 시작했다가 그래? 요즘에 그렇게 잘 나가고 있어? 이렇게 표현하면서 또 칭찬을 받는 또 이렇게 살짝 좀 관심사를 돌려보는 방법. 네. 그러네. 김경원 씨는 요즘에 어르신들이 관심 갖고 질문하시는 거 있나요? 이런 거 다 한 번씩 경험해 보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런 단계를 다 겪었죠. 그러니까요. 결혼 언제 하냐? 결혼했더니 애 언제 낳냐? 애를 낳았더니 둘째는 언제 낳냐?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둘째까지 딱 낳아서 예. 이런 어떤 생활사에 대한 이제 관계는 끝났는데 네. 이제 앞으로 요새는 이제 애가 이렇게 키가 안 크냐. 디테일하다. 그런 것들이 어우. 소소하게 들어가는 걸 있죠. 예. 그 모든 게 이제 엄마의 잘못 같은 뭐 하나만 삐그덕대도 예. 네 남편은 왜 술을 안 끊냐. 그걸 왜? 그렇죠. 그런 어떤 이게 소소한 그 전반적인 것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심에서 왜냐하면 저 사람이 결혼을 안 했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질문으로 대화를 이끌어 가야겠다라는 저는 이제 다 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김경아 씨한테 무슨 질문을 해야 되나? 남편 어떻게 잘 지내시나요? 이렇게 계속 그게 관심이자 질문이자 잔소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도 이제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이 아직 있는 우리 미혼 2명에게 네. 2명. 네. 그렇군요. 질문을 뭔가 조언을 해주신다면 이 결혼 이래서 해야 된다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결혼이요? 예. 이런 건 질문 서면으로 좀 제출해야 되나 좀 고민을 좀 해야 되는 문제인데 네. 예. 근데 결혼을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세요. 진짜 그야말로 뭔가 좀 숙제를 끝냈다는 안도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사네 못 사네 막 그래도 미호나 고호나 내 편 하나는 생긴다는 거. 그런 것이 이제 최후의 보루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예. 우리가 결혼에 대해서 예전보다 뭐 필수라는 인식이 많이 좀 흐려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선택 사항이다. 근데 이게 사실 자기 합리화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남들 다 하는데 좀 부럽기도 하지만은 세상이 어렵고 내가 힘드니까 안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심리. 이게 차라리 스트레스 안 받는데 도움이 될까요?
분명히 도움은 됩니다. 네. 도움은 되는데요. 근데 저는 그렇게 이제 빠져나가는 친구들이 아직도 이제 저는 있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예. 그런 친구들한테 야, 빨리 함께 고통받자. 빨리 결혼해라. 결혼이 고통인가요?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이런 얘기 빨리 넘어가야겠네요. 이게 남자들은 나이 들수록 아내를 필요로 하고 아내는 나이 들수록 남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뭐 나이 들수록 남성들이 외로움을 여성들 동년배보다 더 많이 탄다는 얘기도 있는데 김경원 씨는 10년 차 유부녀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런 걸 조금씩 느끼는 것 같아요. 10년 차 벌써? 되고 나서. 저는 이제 왜 육퇴라고 해요. 육아 퇴근. 애들을 아. 재워놓고 나서 비로소 이제 엄마의 시간이 찾아오거든요. 예, 예. 그럼 그때 밀린 드라마도 봐야 되고 친구들은 이제 단톡방에서 오늘 막 일과도 주고 할 일이 너무 많은데 네. 그때 남편이 들어와요. 들어오는데 심지어 뭐 봉투라도 하나 들고 들어오면 예, 예, 예. 뭐 이제 너랑 뭐 순대볶음이랑 들고 와서 어. 남편은 그때 아내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 난 지금 그 사람과 얘기를 나눌 시간이 없는데 난 지금부터 너무 바쁜데 그래서 이 시간이 나는 그래서 어쩔 때는요 예. 이거는 비밀인데 남편이 띠띠띠 소리 들어가면 얼른 TV를 끄고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어머머머. 자는 척. 세상에. 우리 청취자분들 이거 비밀이니까 절대 이게 말씀해 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입을 예. 뒤집어 쓰고 저는 이제 턱이나 죽어먹자 해서 왜냐면 나는 나만의 시간이 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렇구나. 네. 어떠세요? 조승희 씨는 이런 네. 얘기 들어도 저는 그래도 아직 그 꿈이 조그마한 그런 로망이 있거든요. 네. 이런 이야기를 근데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네.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 결혼하면 안 되겠구나. 아. 무조건 힘들구나. 무조건 예. 싸우거나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아니야. 왜 그래, 사람이. 제가 이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더니 선배들이 직접 말해주기를 예. 원래 사람이 자기가 살면서 좋은 한 9개 정도는 말 안 하고 좀 무조건 하나 정도를 표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혼 생활에서 분명히 좋은 점이 훨씬 많은데 네. 그냥 이런 거를 표현할 때는 또 이런 말만 하는구나를 음흠. 한 작년쯤에 깨달았어요. 네. 그렇군요. 네, 깨달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아유, 참 그 깨닫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좋아요. 되게 행복하고요. 네. 행복해 보여요. 네. 그쵸, 누서방님. 아, 네. 아, 네. 엄청 행복합니다. 여행도 가잖아요. 네, 여행 가잖아요. 그럼요. 네, 설레시죠? 네. 아니, 아까 둘이 약간 저보고 좀 사기단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좀 불안해 보인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누서방님이 가장 불안해 보여요. 이제 육아 얘기도 좀 해볼까요? 우리 김경화 씨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끼리 어떻게 좀 뭐 채팅방에서 같이 공유도 하고 그런가요? 채팅방이 지금 대략 한 7, 8개가 있죠. 예. 네. 거기서 어떤 얘기도 하세요, 주로? 거기서 이제 교육적인 얘기하는 채팅방이 주로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 애들 전체 들어있는 엄마들. 예. 그런 데서는 소소한 이야기 나누고, 친한 엄마들 사이에서는 주로 이제 시댁 이야기 많이 나오기도 하죠. 아하. 예,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지금. 그래요? 네. 이제 명절 앞두고서? 전이라 아유, 지금 그런 거라도 지금 있어야 좀 스트레스 좀 풀리죠. 계속 올립니다, 네. 근데 저희가 또 궁금한 것이 그 김경화 씨하고 조승희 씨하고 정경민 씨가 또 국내 최초 육아맘들을 위한 공연도 하셨잖아요. 네, 하고 그 있습니다. 투맘쇼라고 네. 해서 어떤 내용입니까, 그거? 처음에는 저희조차하고 시작한 공연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커리어를 쌓아놨다가 아이를 낳으면서 본의 아니게 경력 단절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너무 우울한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끼리라도 좀 힐링을 찾자. 그래서 이런 엄마들이 많을 거야. 우리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 해서 토크쇼처럼 만든 공연이 생각보다 엄마들이 너무 폭발적으로 호응을 해주셔서 몸집이 늘려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국을 다니면서 예. 이제 정경미 씨, 김경아는 이제 유부녀고 우리 조승희 씨가 싱글로서 네. 처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투맘쇼를 해서 지금 전국의 모든 엄마들을 찾아가자는 취지로 그렇군요. 많이 다니고 있죠. 아니 근데 육아하는 주부님들이 공감할 만한 내용인데 우리 싱글 네. 조승희 씨 그러면 유부남이나 처녀 총각들은 이 공연 보면은 공감 못 하나요? 아닙니다. 네. 이거는 저는 정말 권장을 드리는 게 남녀노소 무조건 다 보셔야 되는 게. 아, 그래요? 네. 처녀들도 사실은 이런 결혼에 대한 진짜 직접적인 이야기들을 네, 학습을 또 해야 되고 남편들, 어머님들이 이 공연을 보시면서 왜 이렇게 우리 며느리가, 우리 와이프가 힘들어하는지에 대한 그 부드러운 이해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처럼 이거를 막 딱딱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좀 이렇게 공감을 받으시면서 감정적으로 좀 이해를 하다 보니까 네.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요. 저희 투맘쇼에 공연 홍보도 또 해야 되니까 그 2명의 엄마 쇼라는 뜻도 있고 네. TO 엄마들을 위한 공연이라는 이제 그런 두 번째 뜻이 또 있어요. 네. 잘했네요. 네, 그래서 저희 셋이서 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서도 소통을 하면서 공연을 하시잖아요. 네. 엄마들이 뭐가 가장 힘들다고 얘기를 주로 하세요? 엄마들은요, 네. 대단한 것 때문에 힘들지 않아요. 그냥, 한 명이, 제가, 워킹맘인데요. 아하. 그러면 다 펑 울어요. 어머머머. 애가, 예. 엄마 왜 일하냐고. 그러면서 그러면 또 막 울고. 아하. 근데 애를 친정 엄마가 봐주시는데, 그러면 또 다 울고. 예. 남편이, 카드값이요? 그러면 또 다 울고. 어허. 근데 정말 이 소소하지만, 정말 그 부드러운 이해. 그 결혼이라는 거 환상만 가지고 있다가 예. 이 결혼이라는 그 실생활을 그냥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나만 이렇게 조금 우울한 거 아니구나. 저 엄마도 저러고 사는구나 하면서 그냥 같이 그랬구나 네. 하면서 힐링을 얻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유소방님 이런 공연에서 그 육아하는 엄마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공감하고 이렇게 울기도 하고 하는 거 심리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그 사람의 고통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지금 말씀하신 그 보편성입니다. 그래서 왜 남자분들은 이제 군대 가더라도 군 생활 중에 신병 교육대가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가장 적응하고 정신적으로 적응하기도 힘든데 동기들이 있어서 그렇죠. 신병 교육대가 사실은 버틸만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고통이 나만이 아니구나라는 그런 경험들은 진짜 우리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는 부분이어서 굉장히 두 분이 큰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거창한 줄 모르고 그냥 만들었는데 어떻게 포장이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지자체에서도 공익적으로 굉장히 좋은 공연이라고 해서 불러서 같이 네네네. 또 공감을 나누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자, 오늘 수도권 투데이 설 특집 밥상머리 뉴스 완전 정복 5탄 가족관계와 심리상담 관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김경아, 조승희 씨 그리고 심리학 칼럼니스트 누다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부 잠시 여기서 마치고요. 마마무 고향이 듣고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네, FM 94.5MHz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자, 수도권 투데이 설 특집 밥상머리 뉴스 완전 정복 가족관계와 심리 상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2부 이어가죠. 네, 계속해서 저희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김경아 씨, 조승희 씨, 그리고 심리학 칼럼니스트 누다심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디 사냐고 잡담하다가 갑자기 마이크 불이 들어와가지고 깜짝 놀라서 또 말을 이어갑니다. 이제 조승희 아니, 어디 씨가, 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누구랑 혼자 사시냐 부모님이랑 사시냐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시작했네요. 갑자기 시작한 느낌 들어요. 진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PD한테 신호 보냈냐고 그런 얘기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또 같이 살고 계시니까요. 시어머니와 남편과 며느리 그 사이에서 남편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가 프로그램 보다가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코요테 사연을 듣고서 굉장히 그 감명 깊었는데 백가 씨가 코요테 지금까지 이끌어왔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신지 씨하고 김종민 씨가 굉장히 싸우는데 네. 백가 씨가 그 중간에서 중재를. 신지 씨한테 가서는 야 김종민 저 사람 뭐라고 그러고 김종민 씨한테 가서는 야 신지 저 사람 하면서 속을 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가 유지됐다. 이렇게 농담처럼 한 얘기 뭐 진담도 어느 정도 섞여 있었겠지만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세요? 남편의 역할 이런 백가 씨처럼 하는 맞아요. 행동 뭐 괜찮다고 보시는지? 저는 이 가정생활에 있어서 진짜 남편의 역할이 그런 면에서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고부관계에서는 네. 그런 역할. 내가 우리 어머님한테 너무 서운한 점이 있는데 그 서운한 점을 누구한테 위로받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래 맞아 너 그랬을 것 같아 그 말이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달라는 게 아닌데 네. 근데 그 남편들이 대부분이 야 엄마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나도 듣기 싫다고. 네. 그러니까 그 남편이 그 동조해주는 것만으로도 와이프는 힐링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전 진짜 궁금한 게 이 남편들은 언제 남편이 제대로 되는가요? 안 됩니다. 오늘 안
안 되는 네. 게 아니네. 네. 기대를 좀 낮추셔야 되고요. 사실은 남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저는 이제 심리학자로서 활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힘든 일을 얘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그 공감이거든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저도 이제 직업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참 공감이 되는데 내가 사랑하는 두 여자가 갈등을 하게 되면요. 정말 지구를 떠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아내 입장에서는 같이 이제 아내 편 들면서 이제 엄마 욕을 좀 해주고 또 이제 엄마한테 가서는 엄마 입장 편을 들면서 아내 욕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 말 떨어지는 게요. 마치 갑자기 외국인 만났을 때 영어가 안 되는 것처럼 가슴이 답답한 것처럼 이게 안 떨어져요. 뭔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저도 굉장히 열심히 연습해서 아주 조금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심리학 칼럼니스트도 연습을 하신다는데. 그러니까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남편들이 영원히 속이 들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럼 결혼을 해야 되는 어떤 이유들이 이게 진짜 객관적으로 뭐 있을까요? 뭘까요? 없습니다. 이것도 없나요? 근데 이제 그 남편들의 입장은 그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게 아니라 남편들은 아내가 엄마 욕을 하면 머릿속에서 벌써 지금 이 사람 우리 엄마 때문에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겠구나. 이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엄마들 입장으로 좀 가보면은 애들이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학교 다니기 싫어졌어. 그럼 엄마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너 학교 다니기 싫구나.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너 왜 그러니? 너 공부해야 그렇죠. 그런 거랑 똑같은 마음입니다. 예. 야, 이거 굉장히 그냥 가족 관계에서 일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큰 부분을 차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들이 다 모이면은 사실 좋은 얘기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아내나 남편한테 평소에 좀 속상했던 거 있더라도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는 지켜주기도 하고 칭찬도 하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부분들 있을 건데요. 김경화 씨 평소에 이런 부분 많이 느끼시죠? 그 다른 친척들이 오면 평상시에 내 신랑과 내 아내,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들었어도 그 상대 저쪽 신랑은 좀 나아 보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자존심에 우리 신랑이 그 정도는 아니다 하면서 이제 당신 요번에 승진 이러면서 괜히 얘기하게 됐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쉽진 않아요. 서로 남의 떡이 더 커 보였을 때 집에 오면서 많이 싸우게 됐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내 남편 욕은 내가 하지 왜 네가 내 남편 욕을 해? 이런 얘기도 있고. 내 남편 욕은 나만 할 수 있지요. 예. 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좀 서로 지켜세워주면서 관계를 이런 공개적인 자리에서 더 회복시키고 나중에 단둘이 있을 때도 더 관계가 나아지는 그런 계기가 될까요? 사실 이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특별히 이제 집단주의 문화인 한국에서는 굉장히 어떤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직장에서나 동료들이나 선배들한테 있을 때도 다 같이 있는 데서 공개적으로 꾸지람 들으면 그 수치감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좀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해 주기를 바라기도 하고, 근데 또 칭찬 같은 경우는 좀 공개적으로 해주기를 좀 바라거든요. 그래서 특히 친척들이 모였을 때 굉장히 예민한 그런 상황에서 저는 좀 추천을 드리자면은 남들이 아무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자기 남편, 자기 아내 혼자서 자랑하면은 오히려 좀 눈에 가시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오버는 하지 마시고 좀 남들 하는 만큼은 해라. 그래서 만약에 저쪽에서 남편 자랑했으면 이쪽에서도 한마디 좀 해주면 사실은 분위기가 서로 화목하거든요. 근데 저쪽에서 한마디 했는데 이쪽에서 안 하면은 이쪽 남편은 기분이 상하죠. 나도 잘하는 게 있는데 우리 아내는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그래서 좀 균형을 맞추는 거. 그런 부분들이 자기들 중요합니다. 남편들은 진짜 아들 같아요. 어쩜 이렇게 칭찬 듣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도 칭찬해 주시면 해드리면 굉장히 기뻐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도 그랬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명절에 스트레스 안 받으려고 아예 그날에 피해가는 며느리들도 있잖아요. 싱글들도 마찬가지고. 방송 핑계 대셔본 적 없어요, 조승인 씨는?
저는 핑계, 방송 핑계. 그렇죠. 이번 명절, 지난 명절부터 사실은 네. 이게 되게 저는 제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장점 중에 네. 어르신들이 이렇게 안 만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사실은 있죠. 그래서 네. 저희 뉴스 전문 채널 같은 경우 24시간 돌려야 돼서 그런 면에서 명절 때는 굉장히 너무 좋아요. 우리 기혼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러네요. 직장입니다. 핑계 대기 참 좋거든요. 자진해서 생방송이.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아우, 네. 제가 뭐 자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경화 씨는 뭐 시댁 어르신들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르신들을 뭐 불편해한다든지 그런 건 덜할 것 같은데 가끔 명절마다 아이들이 어르신들 만날 때 좀 부담스러워한다든지 낯설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 맞죠. 누서방님 그런 경우에 아이들 어떻게 좀 어르신들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그러니까 분명히 좀 사전에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요. 네. 저희 할아버지가 좀 오래 사시긴 하셨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암 발병하셔서 좀 갑자기 좀 돌아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명절에도 저는 여느 명절과 똑같이 명절을 보내고 네. 갑자기 그냥 쓰러지셨기 때문에 좀 많이 후회가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이제 초등학교 아들 둘이 있는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아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나이가 됐을 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할아버지나 할머니가 언제까지나 우리와 함께 계시진 않을 수 있다. 그래서 명절 때만이라도 가서 좀 할아버지 할머니랑 같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하고 또 그냥 가서 얘기를 하면 사실은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저와 뭐 아내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같이 놀 수 있는 보드게임, 전통 보드게임 윷놀이 같은 거 근데 이런 거를 좀 하자고 예. 하면은 아이들도 할아버지도 같이 어울릴 수 있어서 그런 어떤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이벤트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괜찮은 아이디어군요. 이렇게 명절이 끝난 다음에 또 이유 없이 그냥 굉장히 지치고 우울해하는 우리 여성분들도 계시는데 네, 많죠. 공연하시면서도 네. 이런 얘기 또 종종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조승희 씨 그런 뭐 기억에 남는 뭐 에피소드 어머님 없나요? 저희는 그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네. 정말 많은 어머님들을 만나잖아요. 근데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는데도 중요한 거는 거의 비슷하세요. 말씀하시는 어려워하시는 점이나 또 저희가 이제 그 공연 그 가장 핵심 부분에 꼭 이런 질문을 해요. 본인에게 한 2-3시간 정도의 자유시간이 생긴다면 어머님들 뭐 하시고 싶으시냐고 꼭 제가 여쭤봐요. 어떻게 이렇게 짠 것처럼 하나같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뭐 대단하게 해외여행 가고 싶어요. 목욕탕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커피숍 가서 가만히 있고 싶어요. 라는 이런 말씀을 진짜 많이 하세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그냥 개인적인 그런 사소한 시간이 필요한 거구나. 그냥 네. 그 소소한 그냥 행복이 필요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어떠세요? 누서방님 이런 것들 또 명절 증후군 좀 극복하는 방법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지금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그 명절 때 스트레스 받으셨던 분들이 자신에게 보상할 수 있는 자기만의 방법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든지 혹은 자기가 평소 사고 싶은 것들을 사달라고 하든지 스스로 사주든지 그래서 스스로 보상하는 것도 정말 너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그런 정도들이 보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우울하고 힘드시다면 꼭 전문적인 상담 받기를 추천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굉장히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우리 김경화 씨가 대표해서 설 인사 청취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우리 엄마들 기운 내시고요. 설은 지나갑니다. 네. 서로의 우리만의 보상을 찾읍시다. 반드시 찾읍시다. 그럼 이겨낼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싱글을 대표해서 조승희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저희가 일반적인 삶을 이렇게 똑같이 살려고 할 때 갑자기 좀 불행해지는 것 같아요. 남들 결혼했을 때 나는 왜 못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을 때 좀 덜 행복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어떤 개인적이고 개성이 넘치는 시대잖아요. 네. 그리고 또 개성 넘치게 결혼도 제 타이밍에 제가 잘 맞춰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도권 투데이 설 특집 밥상머리 뉴스 완전 정복 마지막 순서 가족관계와 심리 상담을 주제로 개그우먼 김경화, 조승희 씨, 누다심 심리학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동차 주치 시간입니다. 설 연휴 사실상 오늘 점심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설 하면 당연히 장거리 운전입니다. 오늘 장거리 운전할 때 주의할 점 알아보죠.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설 연휴라서 많은 분들이 차 가지고서 고향으로 멀리 떠나실 텐데 네.
장거리 운전하시는 분들 가장 먼저 뭐부터 봐야 할까요? 일단 뭐 차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보셔야 됩니다. 예. 신차인 경우에는 좀 덜하지만은 한 7, 8년 이상 된 중고차인 경우에는 서서히 고장이 생기거든요. 예. 미리부터 준비하면은 그만큼 뭐 애물단지가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가족을 모두 동반해서 가기 때문에 차가 문제가 생기면은 상당히 심각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뭐 지금이라도 뭐 가까운 정비업소 같은 데에서 차량 전체적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요. 일단 뭐 중요한 키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터리가 한 3년 정도 됐으면은 배터리 갈아주시는 게 좋거든요. 네. 또 가시는 지방길이 날씨가 아주 춥다든지 하게 되면은 온도가 내려가면은 특히 오래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더 떨어져서 시동이 안 걸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도 정확히 보시고 또 공기압 넣으면서 이 트레드라든지 옆면 흠집이 있다든지 또 못이나 이런 게 박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뭐 냉각수, 엔진 오일, 또 워시액도 좀 많이 있는지 생각 이상으로 눈이나 비가 온다든지 지방에 따라서 또 앞에 워시액을 많이 쓸 때도 있거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이들을 동반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은 병원도 닫고 그러다 보니까 불편할 수가 있어요. 비상약은 꼭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거 중요하네요. 예, 그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거, 또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뒤에 카시트 당연히 장착을 해줘야 되고요. 예. 그리고 놀이거리도 좀 있어야 됩니다. 차가 막히게 되면은 지루하기 때문에 아이들은 막 짜증을 내거든요. 그거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근데 안전벨트, 안전띠를 풀고 노는 뒷좌석에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음흠. 안전띠를 꼭 매는 상태에서 놀이를 할 수 있게끔 또 이제 먹거리나 마실 거리에 대한 것들 또 아이가 너무 어리게 되면은 대소변 가릴 때 아이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이들 어릴 때 그거 가지고 다녔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유, 그래서 굉장히 좋은 팁인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모두 책임진다는 생각을 갖고 차를 미리 점검한다든지 하는 거 좋고요. 네. 또 내려가시다가 이 휴게소 같은데 막상 이제 정비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메이커에서 나와가지고 기본 차량 점검을 해줘요. 예. 이런 거 서비스 받으시면은 이 와이퍼라든지 워시액 같은 거 무료로 이렇게 바꿔주거나 이 부어줍니다. 이것도 활용하시는 거 좋아요. 타이어 공기압도 꼭 예. 체크를 하시고요. 혹시 강원도 가시는 분들 중에서 고갯길 운전하시는 분들 네. 굉장히 가파르고 뭐 오르막길 갈 때 차량 특히 조심해야 될 거 뭐 브레이크나 이런 거 뭐 점검할 거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 제동 장치에 대한 것들은 뭐 계절에 관계없이 항상 점검을 해줘야 돼요. 예. 그래서 브레이크 액이 제대로 있는지 또는 혹시라도 렌트 같은 거 하신 분들은 차가 바뀌었기 때문에 렌트를 하게 되면 차의 특성이 틀려지거든요. 예. 제동을 해서 제동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 말씀하시는 강원도 같은 데는 오르막길은 좀 덜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리막길이거든요. 그렇죠. 내리막길 같은 경우에는 오직 풋브레이크만 가지고 쓰시면은 과열이 되면서 이 브레이크 제동 장치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엔진 브레이크를 쓰셔야 돼요. 아하. 엔진 브레이크는 자동 변속기 같은 경우에도 뒤에다 놓으시면 되는데 예. 특히 이 한쪽으로 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돼서 이 자동 변속기가 수동으로 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를 한번 치면은 이 변속이 하나 밑으로 내려가니까 엔진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와 풋 브레이크를 겸용해서 내리막길은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 특히 앞뒤차의 간격 충분히 띄시고요. 또 새벽이라든지 밤늦게 이동하시면은 살얼음판 우리가 일명 블랙아이스가 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곡선 구간 같은 데는 미리 진입하기 전에 속도를 늦춰서 진입하는 이런 요령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교량이나 산길달 밑에 그늘진 곳은 더더욱 위험하니까 좀 신경을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 내려갈 때 기름 아낀다고 중립에다 놓고서 브레이크만 밟으면서 내려가면 정말 위험하겠죠? 너무 위험합니다. 예. 실제로 이 물류 쪽을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류 비용 중에서 이 유류비가 차지하는 게 크다 보니까 그런 무리한 안전에 위협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래서 예전에는 심지어는요. 이 내리막길 같은데 시동을 끄고 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아유, 굉장히 아찔하네요. 근데 이제 중립에다 놓고 내려가는 거는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연료가 크게 절약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 꼭 자동 변속기는 꼭 뒤에다 놓고 또는 말씀드린 대로 엔진 브레이크를 걸어서 이 변속을 단수를 좀 낮춘다든지 하는 요령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일단 연료 절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안전에 대한 그렇죠.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하니까 특히 우리나라 아직도 OECD 국가에 비해서 이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상당히 높은 국가이기 예. 때문에 이렇게 연휴 때 특히 설 연휴 때 장거리 운전할 때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역시 졸음운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쉬시고 조수석에 앉은 배우자분은 운전사가 조는지 안 조는지 예. 또 말도 시키시고 입에다 먹을 것도 넣어주고요. 음악도 좀
크지는 않게 좀 틀어주고요. 네. 또 말도 시켜주시고 이런 부분들이 졸음운전을 쫓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아닌가. 그리고 네. 좀 빨리 간다고 낮에 출발을 안 하고 새벽이나 아니면은 밤 야간 운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 이거 전방 주시가 제대로 안 되고 이 위험도가 선업에 높아집니다. 그렇죠. 네, 되도록이면은 여러 가지 정보를 미리 입수를 하고요. 또 이 요새는 또 도로를 많이 뚫어놨거든요. 네. 그래서 좀 덜 막히는 길 찾으시면서 미리 컴퓨터를 통해서 정보 운전 맞습니다. 확인을 하시고 출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좁은 차 안에 많은 사람이 타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금방 올라가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환기 또 잘하시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히터 켜놓으면 따뜻하다고요. 맞아요. 처음은 안 열고 있는데 예. 이 30분 내지는 1시간 이내에는 꼭 환기를 전체적으로 맞습니다. 환기시켜주는 게 좋다고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 잘 쉬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2019년 2월 1일) 수도권 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수도권 투데이는 다음 주 목요일 7일 아침 9시 1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두 번째 달이 부르는 사랑가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립니다. 즐거운 설 명절 쉬십시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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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